네, 반갑습니다. 명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풀이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더빈입니다. 오늘은 육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엔 12지지의 대화작용과 그에 부여되는 육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육기들의 이제 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육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육기는 사주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육기적인 부분을 명리적인 해석으로 반영해서 후세들에게 전달된 고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기적인 내용을 황제내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리에 이제 결합해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풀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매우 잘 활용하고 있고요.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워두시면은 굉장히 명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좌오소운구나, 충미태음습토, 인신소양상하, 묘유양명조금, 진술태양한수, 사해거름 풍목이라는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인데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요 부분 뒤에 군화, 습토, 상화, 조금, 한수, 풍목,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기라고 하는 것은 풍화, 서, 습, 조, 한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는데요. 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라 그래서 오운은 하늘의 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기 같은 경우에는 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요것이 이제 지지로 내려왔을 때 어떤 질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제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6가지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인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의학인문 운기론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는 풍화소습조한을 말한다. 육기로 나누었지만 모두 일기가 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6개의 기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기가 계속 변화해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는다라는 이제 뜻이겠죠. 모금풍으로 화하여 봄을 주관하니 양기가 고무되어 하늘에서는 호령하는 바가 된다. 군하는 열로 화하여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주관하니 따스하고 맑은 날씨이면서 더위는 없으니 임금의 덕을 상징한다. 상하는 더위로 화하여 여름을 주관하니 더위가 크게 온다. 금은 맑고 건조함으로 화하여 시원한 날씨가 온다. 금은 병화의 지엄이로서 화기를 띠고 있으므로 건조한 날씨가 생기는 것이다. 수는 추위로 화하여 혹한이 온다. 토는 습으로 화하니 토가 적시어주면 무더위가 오고 습해진다. 대개는 습한 것은 토가 살아나는 것이고 건조해지면 토가 죽는 것이다. 샘물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곧 습으로 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나의 어떤 기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이러한 이제 육기의 단계를 거친다, 또는 육기의 어떤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주를 볼 때 뭐 언제 태어났느냐, 보통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추나 추동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추나 추동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봄이면은 이게 이제 뭐 풍하다, 예? 토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면은 좀 덥다, 예, 서다. 그 다음에 금이면 조하다, 건조하다. 그 다음에 토는 습하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겨울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겨울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화가 많이 이제 중첩돼 있어요. 그러면 겨울이라고 해서 이것이 항상 한랭한 것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화가 득세해서 술을 많이 말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겨울이 겨울에는 한랭해야 되는데 한랭함을 잃고 오히려 따뜻한 겨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화가 돼버렸다, 서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글자의 속성이 따로 있는 거고요. 이 글자들이 또 서로 뭉쳐서 합했을 때 그것에 의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질적인 변화를 풍화소습 조한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사람이 막 움직이고 이동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창조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의 기운을 많이 이제 얻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목으로 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목기가 발동이 되면은 바람이 어떻게 봅니까? 바람이 일로도 불었다, 절로도 불었다. 바람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먼 곳을 어떻게 돼요? 왕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바람이 일면은 원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바람이 났다. 물론 이제 바람이 약간 그 애정적인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저것도 바람 들었네, 바람 들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드는 것을 이제 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그 생각이 과연 저 육기의 느낌에서 어떤 측면으로 많이 이제 기울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육기의 개념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바람이 들면 뭔가 막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람이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애정적인 바람이 날 때도 저 풍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는 이제 이게 빛나는 것인데, 다른 부분을 잠깐 좀 더 인용을 해보면요. 하늘에 오행이 있어 오위를 다스림으로 인해 한서조습 풍이 생기고, 사람에게는 오장의 기운이 화생함으로 기쁨, 노여움, 생각, 근심,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감정과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현묘함이 있으니 우리가 알지 못한 깊고 오묘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현묘한 도리에는 신령함이 생겨난다. 사람에게는 도가 있으니 도가 있음으로써 인해 지혜를 짜내게 된다.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천간, 명리에서는 이제 천간의 도를 말합니다. 물론 지지도 어떤 측면을 설명을 할 때 이제 그것을 도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도라고 한 도는 천간의 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간의 도. 하늘의 오행, 오위를 다스림. 이것이 이제 잘 다스려짐이 도가 잘 일어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천간이 잘 돼야 사람이 생각이 바르다. 저 사람은 도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도리가 있음으로 인해 지혜를 짜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 가장 걸맞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는 화가 있으니, 불화가 아니죠. 땅에는 변화가 있으니 변함에 있어 오미가 생겨난다. 5가지 맛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제 질적인 것들은 이런 마다하고도 또 연결된다. 호련히 하늘에 바람이 불면 땅에는 나무가 흔들리고 사람은 분노가 생긴다. 호련히 하늘에 열이 생기면 땅에는 화가 생기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하고도 결국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미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화라는 것은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쁜 걸 좋아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청소 잘 하시는 분들, 옷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절이 보면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진사 정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가 이제 창고를 하는데, 진사가 있다 해서 무조건 깔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화가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다. 화가 퇴색된 느낌이 아니고 화가 빛나는 느낌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기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는 이제 더운 것이거든요. 더운 거. 그러니까 더운 거, 덥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어떻게 돼요? 만화방창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확대가 됐다.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감당하기 좀 힘든 느낌이죠. 감당하기 힘들다. 왜 감당하기 힘드냐? 모든 일 자체가 지쳤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예, 그래서 늘어진다. 귀찮아집니다.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습해졌다. 습해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태어났는데 목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양의 기운을 뭐 묘진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정도 느낌까지는 묘진의 느낌까지는 좀 이게 어떻게 얼어있던 것들이 이렇게 녹아버렸죠. 녹았기 때문에 이 토 자체가 지금 이제 인묘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에서는 이제 추우니까 여전히 확실히 녹았다고 볼 수가 없고 묘진에서 이제 확실히 이 추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제 습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여름에 뭐 이렇게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어. 여름날 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가 져버렸으니까 요 시간대는 이제 매우 습하겠죠. 물론 습하다는 느낌이 이 축토의 습함과 미의 습함이 이제 다르겠죠. 축토는 내면에서 습한 거고 미토는 외부가 습해져 버린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습을 발휘하는 형식도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습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잡아다닌다. 그래서 끌어모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습하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찰흙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습해져야 이게 잘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가루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으면 절대 안 얼죠. 근데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 같은 거 물을 조금 넣으면 이렇게 습했을 때 이게 잘 달라붙듯이 뭐든지 흡착하려고 한다. 빨아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것과 저것이 이제 만나서 서로 붙게 되면서 계속적인 어떤 인연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애정운에 있어서 애정운 볼 때 보통 이렇게 습하면은 일단은 어떤 거냐면은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풍이 들면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애정을 얻기 위해서 바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활발해지면은 바람이 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70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바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러브 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었다 해서 꼭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또 나이가 젊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팔자에 따라서 자기 팔자가 이렇게 이제 습해지면은 그 습해진 시기에 그런 이제 갈망이 커지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서해버리면은 덥고 지치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습하고는 이게 이제 반대적인 글자죠. 습은 뭐 토긴 하지만 토는 이제 이것저것 서로 합치려고 하는 거고 서는 이게 이제 화잖아요. 화기 때문에 좀 이제 연애적인 상황으로는 좀 인연이 멀고 사회적으로 내가 좀 빛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화는 또 화는 화인데 이거는 이제 열이고 이거는 빛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빛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 열받아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가 나오는데요. 조는 이제 건조함이죠. 오행 쪽으로 보면 이제 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4개, 5개 쓰지만 오행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간의 오행, 천간의 오운적 오행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지의 오행에 있어서는 이런 육기적 기질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나 감정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때도 어떤 식으로 건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일 거다. 이거 끝나고 잠깐 감정 얘기 해볼게요.
자, 조하다는 것은 건조하게 이제 마른 것이잖아요. 묘유양명 조금이 이제 금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이제 묘유양명 조금이라고 건조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건조함은 이 수하고 거리가 멀게 됩니다. 예, 수하고 거리가 멀거나 보통 이제 목하고 거리가 수목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건조함으로 가게 되죠. 금이 있는데 뭐 불만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건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6월생이 아니다 하더라도 6월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있다고 하면은 금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서한 거니까 대지는 건조해져 버리겠죠. 근데 건조함보다는 저 서함, 열함 그런 느낌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조는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기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 측면에만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막 합쳐져 있어요. 예, 풍과 화가 그러니까 화와 서가 그다음에 뭐 서와 금이 또는 뭐 풍과 한이 예, 조와 화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조하고 습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일은 없겠죠. 왜냐면은 서로 완전히 반대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합에 따라서 약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이제 두세 개의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가장 강한 유기적 기질,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비중을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좀 표현하면 낫겠죠. 예, 뭐 가장 강한 뭐 조한 기질이 한 70이고 열한 기질이 한 30, 20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화한 기운이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하게 되면은 이 굳는다. 일단 굳어요. 굳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딱딱해집니다. 예,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딱딱해지는데 어디가 딱딱해요? 겉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변화. 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변하고, 그 다음에 이직하는 것도 변하고, 이사 가는 것도 변하고. 그러니까 목과 전혀 반대죠. 이 풍과 전혀 반대죠. 목의 풍과. 이 목풍이 불 때는 이게 이제 이사도 빈번하게 있고, 사람도 바꾸고, 직장도 계속 바꾸고, 계속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하게 되면은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고정적인 삶. 그냥 말뚝입니다. 내일 가나 모레 가나 1년 후에 가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젊어서 성실한 자녀, 결혼 안 해서 고민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 뭐든지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육기도 적절하게 이제 섞여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섞이기가 일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가장 적절히 섞여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건조한 면도 있어야 사람이 약간 굳건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뭐 화하거나 습하고 화하고 뭐 이런 기운이 있으면 예쁘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람의 기상이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바로 써 있는 우뚝 서 있는 그다음에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질도 때로는 필요하다. 뭐 사람이 그냥 노골노골하기만 하면은 또 뭔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좋아하기만 하면은 너무 사람이 딱딱하고 예리하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접근하기가 힘든 사람이 됩니다.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기로 나눠놨지만 이 육기도 이게 경중을 여기서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태가 불급 배웠지 않습니까? 태가, 평기, 불급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육기도 태가, 평기, 불급으로 봐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지나친 건지 평기인 건지 불급인 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이 나오는데요. 한은 이제 이게 차갑다 이런 거잖아요. 예, 차다. 오행적으로는 이제 수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감정으로 치면 두려운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많은 거고요.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대비만 하겠죠. 뭔가 희망적인 것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풍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풍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이제 겁먹고 삽니다. 예. 뭐 세상이 이렇게 잘못될까 봐 저렇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사는 이제 그런 기질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근심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두려움이에요. 예, 겁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이 옹색하게 되고, 예, 옹색하게 되고, 쪼잔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얼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겁먹으면 왜 이렇게 딱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 자체도 부자연스럽고, 뭔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눈치 보고 살고, 예. 이런 형태가 이제 한의 형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 형태가 그래도 이게 평기로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정성을 주기도 합니다. 항상 대비를 하니까 철두철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한은 그 사람이 뭔가가 훼손되지 않게 오래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든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타고난 계절과 시간 그다음에 대운에 의해서 어떤 측면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야만이 이것을 좀 육기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것들을 여기다 써보면은요. 앞에 이제 풍이 빠졌죠. 예. 풍은 오행적으로 이게 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노에 포함이 됩니다. 예. 풍이 왜 분노지? 자, 사람이 무언가를 새롭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그런 반대급부적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은 이제 어떤 열정, 의욕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풍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바람이 분다 그래서 분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목이 지나칠 때, 그때는 이제 분노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나쁠 때는 분노지만 좋을 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분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해 감정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너무 즐거운 것만 쫓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이게 태가평기불급에 있어서 평기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에 취하면은 이거 맨날 재밌는 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무슨 나이트 클럽을 가고 애연애를 하고 레포츠를 하고 여행을 간다고 기쁨만 찾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뭐 종교에서도 그 종교가 주는 그 행복이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쁨에 취해 있는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뭐 생각이 뭘 말하는 거냐? 생각. 우리 생각이 항상 문제예요, 사람한테는. 생각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잡념이죠. 잡념이 뭡니까? 있지도 않은 일, 자기한테 생기지도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게 잡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늙어서 저 혹시 뭐 잘못되진 않을까요? 망하지는 않을까요? 이대로 살면 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지금 현실과는 전혀 당면에 있지 않는 그런 필요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잡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은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쁨, 분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앞으로 하게 될 이런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그것들이 계속 짬뽕돼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뭔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삶에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은 이제 이 근심입니다. 예, 근심. 있지도 않은 일 걱정하는 거고 아들 서울 갔는데 뭐 서울에서 공부 잘하고 살고 있는데 얘가 혹시 뭐 딴 데로 빠지진 않을까 밥은 굶지 않을까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염려는 좋습니다만은 필요 없는 그런 이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경직을 시킵니다. 경직을 시키고 결국은 이제 근심이 많으면 이게 이제 슬픔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금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는 감정적으로 보면 이게 우울해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수는 두려움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너무 지나치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뭐 지구가 망할까 걱정을 하고,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돕니다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면은 뭐 내가 밥을 굶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지. 사실 뭐 얼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이런 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심의 차원이 다르고 두려움의 차이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감정들이 인간이 다 자기가 만들어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적절히 그러니까 이 감정이 퇴가하거나 이 오행의 퇴가불급에 의해서 이런 육기적인 진로변에서 그것이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나한테 이런 감정을 결국 만들어내서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외적으로 지나친 표현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것이 인생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재물을 잃는다든지 그 다음에 명예를 잃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정적으로 뭐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르게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감정에 의해서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행동인데 결국은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과 이 감정을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오장이 안정이 되는 거고 오장이 안정이 되면은 육기도 같이 안정이 됨으로써 자기 삶이 어떻게 돼요? 태가나 불급으로 빠지지 않고 평기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이 평기가 이루어졌을 때 만물이 화생하고 도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육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사주나 가족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